여러분, 매달 통장에 400만 원이 찍힌다면 노후 걱정 없으실 것 같으신가요? 거기에 시흥 은계지구 9억짜리 아파트까지 있다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65세 시청에서 33년 근무하고 퇴직한 저는 국민연금 250만 원을 받았고 아내는 공무원 연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매달 400만 원 빚 한 푼 없는 9억 아파트에서 우리 부부는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다고 안도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야, 너희는 연금만 400만 원이면 노후 준비 끝났네?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국내 명소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며 건강식도 챙겨 먹고 여가 생활로 부부 동반 등산을 하며 어느 누가 보아도 여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68세의 나이에 다른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월급 180만 원 받으며 입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연발하고 있습니다. 시흥 9억 아파트는 사라졌고 지금 사는 곳은 인천 외곽 낡은 15평 빌라입니다. 연금 400만 원은 여전히 매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우리 부부가 살 수 없습니다. 아내는 무릎 수술도 못 받은 채 다시 마트 계산대에 섰고 저는 밤잠 설치며 경비 일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금도 많고 집도 있었는데 저는 왜 이 좁은 경비실에 앉아 있을까요? 제가 저지른 선택은 무엇이었고 그 선택이 어떻게 우리 부부의 35년 신뢰를 무너뜨렸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연금만 있으면 괜찮아, 집만 있으면 안전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큰 행운과 건강한 삶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금 400만 원과 9억 아파트를 가진 한 부부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처절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저는 시흥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28세에 9급으로 시작해서 7급까지 올라간 33년 공직생활이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시작해 세무과를 거쳐 복지정책과까지 단 한 번도 징계받은 적 없는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맞벌이 덕분에 우리는 2017년 시흥 은계지구 신축 아파트 32평을 6억에 샀습니다.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샀고 2025년 지금은 시세가 9억까지 올랐습니다. 퇴직하던 날 제 퇴직금 통장엔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해 준 작은 송별회에서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가장 큰 축복은 연금이었습니다. 제 국민연금 250만 원, 아내 공무원 연금 150만 원 합쳐서 매달 정확히 400만 원이 우리 부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잘 살았어. 33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연금만 400이면 이제 걱정 없겠다며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주말엔 등산을 다녔습니다. 백화점에서 80만 원짜리 고어텍스 자켓을 부부 세트로 맞췄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제가 먼저 오늘은 내가 낸다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20만 원 넘는 밥값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4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정도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34세로 대기업 다니다가 결혼 후 퇴사했습니다. 사위는 IT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방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두 자식 모두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딸이 사위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부부가 함께 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딸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엔 깔끔한 필라테스 스튜디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실 그동안 몰래 필라테스 배웠어요. 자격증도 땄고요. 딸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네, 퇴근하고 주말마다 다녔어요. 2년 걸렸는데 지도자 자격증까지 땄어요.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필라테스 시장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3, 40대 여성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사위는 투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건 유명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안내서였습니다. 표지엔 전국 300개 지점 돌파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펼쳐보니 반짝이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균 월 매출 800만 원, 6개월 내 손익분기점 도달, 본부 전폭 지원 시스템, 가맹점주 만족도 97%. 정말 그럴듯한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이 일 하고 싶어요. 회사 생활 7년 했는데 제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필라테스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총 2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가 5천만 원이고 인테리어랑 기구 구입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2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9억짜리 집도 있었고요. 아빠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행 대출이 안 나와요. 제가 사업 경력이 없어서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착하게 자란 딸이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고 회사 다니면서도 집에 용돈을 갖다 줬었습니다. 그런 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아버지로서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알았다. 아빠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아내와 침대에 누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도와줄까? 아내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동안 자격증까지 땄다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렇게 저는 제 노후를 거은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2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할만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있고 제 명의로 신용대출 8천만 원을 받으면 딱 2억이었습니다. 65세인데 대출이 나올까? 걱정했지만 은행 상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250만 원 나오시면 충분합니다. 신용등급도 좋으시고요. 변동금리 연 6.5%로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 이자가 4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연금 400만 원에서 43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딸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괜찮아. 본사에서 다 지원해 준다잖아. 6개월이면 손익분기점이래. 우리 딸 성실한 거 알잖아. 결국 저는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1억 2천만 원과 합쳐서 딸에게 2억을 건넸습니다. 지은아, 이게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다. 꼭 성공해라. 딸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꼭 몇 배로 갚을게요. 아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2025년 3월
딸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위치는 시흥 은계지구 상가 2층 90평 규모였습니다. 월세는 35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저희 브랜드 선택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전국 300개 지점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가맹 계약서를 쓰는 날, 담당자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오픈하면 본사에서 회원 모집 이벤트를 3개월간 전폭 지원합니다. SNS 광고도 해드리고 전단지도 뿌려드려요. 그럼 회원이 얼마나 모이나요? 딸이 물었습니다. 보통 3개월이면 70명에서 80명은 기본이에요. 잘 되는 곳은 100명 넘게 모이기도 하고요. 사장님은 수업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 했습니다. 저희 업체로 하셔야 본부 CIBI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본부 마케팅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요. 리포머 기구는 12대를 들여놓았습니다. 대당 400만 원짜리 최신형이었습니다. 기구가 좋아야 회원들이 만족해요. 싼 거 쓰면 나중에 고장 나서 더 손해예요. 본사 담당자의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가끔 현장에 들렀습니다. 하얀 벽지에 은은한 조명, 거울로 된 벽면, 고급스러운 리포머 기구들. 정말 멋진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예쁘죠? 딸이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나오고 있구나. 여기 보면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사장님, 탈의실 사물함을 좀 더 고급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들이 사물함 퀄리티에 민감하거든요. 샤워실 수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요즘 고객들은 디테일을 봐요. 대기실 소파도 이왕이면 가죽으로 하시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본사 담당자의 권유는 끝이 없었습니다. 딸은 매번 그게 나을까요? 라고 물었고, 담당자는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당초 예산 2억 원에서 2,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추가 1,200만 원, 집기 업그레이드 800만 원, 초기 마케팅 비용 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2,800만 원만 더 필요해요. 이미 2억을 쓴 마당에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딸이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제 적금 3천만 원을 깼습니다. 노후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이미 2억을 쏟아부은 마당에 2,800만 원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벌써 2억 2,800만 원이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는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본사에서 책임지고 회원 모집해 준다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2025년 5월 10일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깨끗한 화이트 톤의 스튜디오, 반짝이는 리포머 기구들, 고급스러운 탈의실, 정말 프리미엄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완성됐습니다. 딸이 스튜디오 안에서 기뻐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저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사위도 장인어른, 장모님, 은혜 꼭 갚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오픈 일정을 잡았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에 그랜드 오픈하시죠. 저희가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SNS 홍보 들어갈게요. 현수막이랑 풍선, 아치도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억 2,800만 원, 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다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될 것 같지 않아?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짜놓은 각본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5년 5월 15일 토요일 드디어 그랜드 오픈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본사에서 섭외한 인플루언서 2명이 와서 스튜디오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와, 여기 완전 럭셔리한데요? 리포머 기구 완전 최신형이네요. 입구에는 그랜드 오픈 3개월 특가, 첫 달 무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본사에서 보내준 풍선, 아치가 화려하게 세워졌고 웰컴 보드 앤 프리미엄 필라테스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픈과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SNS 광고 돌려서 예약 30건 잡아뒀어요. 오늘 절반만 등록해도 대박이에요. 딸은 필라테스복을 입고 환한 미소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저희는 1대1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딸의 친절한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픈 첫날 17명이 등록했습니다. 3개월 회원권 49만 원, 6개월 회원권 89만 원 17명 중 12명이 6개월권을 끊었습니다. 딸이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1,300만 원 매출 났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그래? 역시 잘 될 줄 알았어. 아내도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대단한데? 첫날부터 대박이네. 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정말 잘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SNS 광고 들어갈 테니까 회원 더 늘어날 겁니다. 2주차 회원이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딸은 하루에 6개에서 7개 수업을 소화했습니다.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빠,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3주차 회원이 61명이 됐습니다. 스튜디오는 북적였습니다. 탈의실에서 회원들끼리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쌤 수업 진짜 좋아요. 자세 하나하나 다 봐주시더라고요. 저도요. 다른 데는 대충 가르치는데 여기는 달라요. 딸이 뿌듯해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원들이 저 때문에 등록했대요. 강사 실력이 좋다고요.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자격증 딸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잘하지. 한 달 차 회원이 78명을 돌파했습니다. 딸이 보내온 매출 정산서를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원권 매출 6,240만 원, 개인 수업 추가 매출 480만 원, 합계 6,720만 원이었습니다. 아빠, 한 달 만에 6,720만 원이에요. 본사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딸의 목소리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 매출 6,720만 원이면 월세 350만 원 내고 본사 로열티 280만 원 내고 강사 한 명 월급 200만 원 내고 그래도 5천만 원 이상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 차 회원이 92명까지 늘었습니다. 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강사를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아빠, 이제 직원도 2명이에요. 정말 사업하는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저녁, 저희 부부는 딸의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오후 7시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쌤, 다음 주 봐요. 쌤, 오늘도 감사했어요.
딸이 저희를 보더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행복 못 느꼈을 거예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와 딸, 사위 이렇게 넷이서 시흥은계지구 아파트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자, 지은이의 성공을 축하하며 제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건배.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정말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 딸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시흥은계지구 야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9억짜리 이 아파트, 매달 들어오는 연금 400만 원, 그리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딸의 사업. 우리 가족 정말 복 받았어. 제 입에서 절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3달 차가 되던 어느 날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 회원이 92명이에요. 본사 담당자가 저희 지점이 전국에서 상위 20% 안에 든대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억 2,800만 원을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 곧 원금도 회수하고 이자도 갚을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92명의 회원 중 47명이 본사 직원들의 지인과 알바생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3개월 무료 이벤트가 끝나면 그들이 일제히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딸이 매달 본사에 내는 로열티 280만 원과 월세 350만 원이 합쳐서 630만 원이라는 고정 지출이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를 제가 계산한 월 5천만 원 수익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행복은 그렇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4달 차 8월 중순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달 회원이 좀 줄었어요. 92명에서 73명으로. 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안 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라진 19명이 대부분 본사에서 보낸 가짜 회원들이었다는 사실을, 3개월 무료 이벤트가 끝나자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더 큰 문제는 본사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오픈 초기 3개월간은 매주 전화해서 잘 되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던 담당자가 이제는 연락도 잘 안 받았습니다. 담당자님, SNS 광고 계속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딸이 전화했지만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사장님, 3개월 집중 지원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사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마케팅 하셔야죠. 딸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광고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당연하죠. 인스타그램 광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효과 보실 거예요. 광고비 150만 원, 월세 350만 원, 로열티 280만 원에 더해 광고비까지 150만 원이면 고정 지출이 780만 원이 됩니다. 73명의 회원으로는 월 매출이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고정 지출 780만 원 빼고 강사 2명 월급 400만 원 빼고 전기세, 수도세, 소모품비 100만 원 빼면 실제 수익은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계산했던 월 5천만 원 수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래도 괜찮아, 회원 다시 늘리면 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5달 차 9월 회원이 67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300m 거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체인점이 오픈한 겁니다.
필라우드 그랜드 오픈. 첫 3개월 50% 할인.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150평 규모의 리포머 기구 20대 요가 스튜디오까지 갖춘 대형 센터였습니다. 딸의 회원들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쌤, 죄송한데 저 다음 달부터 필라우드 다니기로 했어요. 거기 할인 행사 하더라고요. 쌤, 미안해요. 거기는 샤워 시설이 더 좋아서. 딸이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님, 근처에 대형 체인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상권 문제라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께서 수업 퀄리티로 승부하셔야죠. 6달 차 10월 회원이 5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은 3,600만 원, 고정 지출을 빼고 나니 실제 수익은 2,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제게 힘든 내색을 했습니다. 아빠, 생각보다 어려워요. 회원이 자꾸 줄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제 통장에선 매달 대출이자 43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딸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달 차 11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강사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겁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 제시해서 다음 주부터 못 나갈 것 같아요. 딸이 황급히 새 강사를 구했지만 경력이 부족한 신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 강사의 수업을 듣고 회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신 강사분은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 일부 회원들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6개월 회원권 89만 원을 끄는 회원이 3개월 만에 그만두며 자녀 기간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소비자 보호법상 당연히 환불 가능하죠? 딸이 당황해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님, 회원 환불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사장님, 환불은 사장님 책임이에요. 약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환불 요청이 5건, 총 320만 원이었습니다. 선수금으로 받았던 돈을 도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달 차 12월 회원이 5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은 3,200만 원, 고정 지출 780만 원 빼고 강사 월급 400만 원 빼고 기타 비용 100만 원 빼면 실제 수익은 1,900만 원. 거기에 환불금 320만 원까지 나가니 딸의 손에 남은 건 1,58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월 5천만 원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회원이 계속 줄어요. 근처 필라우드는 회원이 200명 넘는데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더 버텨봐. 겨울 지나면 신규 회원 다시 들어올 거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2억 2,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8개월 만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6년 1월 9개월 차 회원이 4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 2,900만 원, 고정 지출을 빼면 실제 수익은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딸이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아빠,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제안이 있대요. 무슨 제안? 2호점을 내자고요. 2호점, 그 말에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1호점도 어려운데 2호점을 왜? 딸이 본사 담당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담당자님이 그러는데요. 1호점 회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공간이 좁아서래요.
90평으로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2호점을 좀 더 넓게 150평으로 오픈하면 두 매장 시너지 효과로 회원이 엄청 늘어날 거래요. 게다가 2호점은 은계지구 반대편에 내면 두 지점에서 회원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대요. 1호점 회원 중에 거리 멀다는 분들을 2호점으로 유도하면 된대요. 본사의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사장님, 성공한 가맹점주들은 다 2개에서 3개 지점 운영하세요. 규모의 경제예요. 2호점 내시면 1호점도 살아납니다. 딸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담당자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1호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회원이 계속 줄고 있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은아, 그런데 2호점 내려면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1억 5천만 원이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기구 구입비 합쳐서 1억 5천만 원, 이미 2억 2,800만 원을 쏟아 부었는데 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아빠, 담당자님이 그러는데 지금 투자 안 하면 1호점도 무너진대요. 2호점 내서 두 매장 동시에 운영하면 1호점 적자를 2호점 흑자로 메울 수 있대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심각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떡할까? 벌써 2억 넘게 들어갔는데 아내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9억짜리 시흥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겁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LTV 60% 적용하면 5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1억 5천만 원이요. 변동금리 연 5.8%로 가능합니다. 한 달 이자가 7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 기존 신용대출 이자 43만 원과 합치면 매달 115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연금 400만 원에서 115만 원이 빠지면 285만 원 그나마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딸 사업이 잘 되면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 안 돼요. 잘못되면 우리 집 날아가요.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괜찮아요. 본사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준다잖아요. 2호점만 잘 되면 다 회수할 수 있어요. 2026년 2월 1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즉시 딸에게 넘어갔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2호점은 150평으로 크게 해서 회원 200명까지 받을 거예요. 2호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위치는 시흥 은계지구 반대편, 상가 3층 150평 규모, 월세 55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갔고 리포머 기구 18대를 주문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독려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제대로 투자하시는 거 맞습니다. 크게 내야 크게 버세요. 2026년 4월 15일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본사에서 또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SNS 홍보를 했습니다. 오픈 첫날 상담 예약이 20억 원 들어왔습니다. 딸이 신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아빠, 2호점 반응 완전 좋아요. 1호점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옳았구나. 하지만 문제는 한 달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2호점 오픈 후 1호점 회원이 더 줄어든 겁니다. 46명에서 38명으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호점이 더 넓고 깨끗하니 1호점 회원들이 2호점으로 옮겨간 겁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저 2호점이 더 가까워서 거기로 옮겨도 될까요? 결국 딸이 기대했던 두 매장 시너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회원을 두 매장에 나눠 놓은 꼴이었습니다. 2호점 2개월 차, 회원은 52명, 1호점은 34명 합쳐서 86명이었습니다.
예전 1호점 단독일 때 92명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이 폭증했습니다. 1호점 월세 350만원에 로열티 280만원, 2호점 월세 550만원에 로열티 280만원 강사, 4명 월급 800만원, 광고비 300만원 합계 2560만원이었습니다. 두 매장 합산 월 매출은 5400만원. 고정 지출 2560만원 빼고 기타 비용 200만원 빼면 실제 수익은 2640만원. 처음 기대했던 2호점 내면 월 8천만원 수익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3개월 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호점 근처에도 대형 체인점이 들어온 겁니다. 필라피티 오픈 6개월 회원권 50% 할인 회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2호점 52명에서 41명으로 1호점 34명에서 28명으로 합쳐서 69명 월 매출이 4,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정 지출 2,560만원을 빼면 실제 수익은 1,540만원, 거기에 환불금까지 나가니 딸 손에 남는 건 1,200만원 정도였습니다. 딸이 울며 전화했습니다. 아빠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두 매장 다 못 버틸 것 같아요. 적자가 너무 커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 3억 7,800만원, 그 돈이 1년 만에 물거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결국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2호점 폐업, 그리고 한 달 후 1호점도 폐업 과정에서 또 돈이 나갔습니다. 원상복구비 2,800만원, 회원 환불금 1,200만원, 밀린 월세 및 로열티 900만원, 딸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주신 돈 한 푼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6년 8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딸의 두 매장이 모두 문을 닫았고 제가 빌려준 3억 7,800만원은 돌아올 가망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빚이었습니다. 신용대출 8천만원,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원 합쳐서 2억 3천만원의 대출금 매달, 이자 115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연금 400만원에서 115만원을 빼면 285만원,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 32만원, 건강보험료 28만원, 통신비 15만원을 빼면 210만원, 두 사람이 한 달에 210만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여보, 정형외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아파요.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1,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1,800만원. 제 손에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적금도 다 딸에게 줬고 남은 건 대출금 뿐이었습니다. 여보, 수술 조금 미루자. 지금은 돈이 없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딸한테 얼마나 준 거예요? 정확히 말해봐요. 아내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억 7,800만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3억 7,800만원?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2억이라더니 왜 또 1억 5천을 더 준 거예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수술도 못 받는데 딸한테는 그렇게 퍼줬어요? 그날 밤부터 아내는 저와 말을 끊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35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겪는 냉전이었습니다. 2026년 9월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대출이자 연체시 담보, 주택 경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9억짜리 시흥 아파트를 파는 겁니다. 이대로는 매달 이자도 못 내고 결국 경매로 넘어갈 게 뻔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죠? 그럼 8억 2천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시세 9억에서 8천만 원 깎인 가격이었습니다. 한 달 후 8억 1천만 원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대출 2억 3천만 원을 갚고 밀린 이자 280만 원 갚고 중개 수수료 250만 원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5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합시다. 이혼은 안 하더라도 돈은 나눠 가져요. 여보, 저도 이제 제 노후는 제가 챙겨야겠어요. 당신 믿고는 못 살겠어요. 변호사를 통해 협의했습니다. 5억 4,700만 원을 반으로 나눠 2억 7,350만 원씩 갖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고향 근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인천 외곽 낡은 빌라 15평짜리를 1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남은 9,35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2026년 11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2대 왔습니다. 한 대는 아내 짐을, 한 대는 제 짐을 실었습니다. 여보, 정말 따로 살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과는 같이 못 살겠어요. 제 노후 자금까지 딸한테 퍼주는 당신, 옆에서는 못 살아요. 아내는 먼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도 제 짐을 실은 트럭을 타고 인천 빌라로 향했습니다. 새 집은 15평짜리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습니다. 짐을 풀고 방 안에 앉았을 때 주변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9억 아파트에서 32평 거실에 앉아 있던 제가 이제는 15평 빌라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연금 250만 원, 아내 연금 150만 원은 아내가 가져갔으니 저는 2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빌라 관리비 6만 원, 건강보험료 15만 원, 통신비 7만 원 남는 돈이 2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쏟아부은 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억 7,800만 원, 그 돈이 있었으면 아내 수술도 시키고 여행도 다니고 편히 살 수 있었는데 2026년 12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 68세지만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상하차 대부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경비를 선택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인천 연수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새벽 교대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전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시청에서 33년 근무했습니다. 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연금 나오시겠네요? 네, 연금 나오는 분이 왜 경비 일을?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좁은 경비실에 앉아 CCTV 화면을 켰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왔어요? 반말이었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 동안 존댓말 들었는데 이제는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반말을 듣게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택배 더미에서 물건을 찾아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한 입주민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분리수거가 왜 이 모양이에요? 제대로 좀 해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퇴근하고 빌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피로가 더 컸습니다. 68세, 시청 33년 근무, 연금 25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월급 180만 원 받는 경비원. 이게 제 인생이 현재였습니다. 지금 인천 빌라 작은 방에 앉아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보면 제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첫 번째 실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평균 월 매출 800만 원, 6개월 내 손익분기점, 본부 전폭 지원.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광고 문구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본사가 제시한 평균 매출 800만 원은 전국 300개 지점 중 상위 10%의 숫자였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었고 하위 30%는 적자였다는 사실을 본사는 숨겼습니다. 6개월 내 손익분기점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초기 3개월간 본사가 가짜 회원들을 동원해서 매출을 부풀리고 그 이후엔 가맹점주가 알아서 버티라는 식이었습니다. 본부 전폭 지원은 처음 3개월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모든 마케팅 비용, 광고비, 회원 관리가 전부 가맹점주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로열티 280만 원은 어김없이 청구됐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고정 지출이 무게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월세 350만 원, 로열티 280만 원, 강사 월급, 광고비, 이런 고정 지출들이 매달 630만 원씩 빠져나간다는 건 회원이 최소 80명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라테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시흥 은계지구만 해도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7개나 있었고 대형 체인점들은 자본력으로 회원을 쓸어갔습니다. 개인 소형 스튜디오가 대형 체인점과 경쟁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2호점 내면 1호점이 살아난다는 본사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미 1호점이 적자인 상황에서 2호점을 내는 건 빚을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본사는 2호점을 권유하면서 가맹비를 또 받았고 인테리어 지정 업체를 통해 중간 마진을 챙겼습니다. 가맹점주의 성공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두 매장 모두 문을 닫았고 저는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날렸습니다. 그 돈이 있었으면 1호점 적자를 메우고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본사 말만 믿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아내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2억을 줄 때도 추가로 1억 5천을 줄 때도 저는 아내의 불안한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곧 회수할 수 있어요. 라며 아내를 설득했고 결국 우리 부부는 재산을 나눠 따로 살게 됐습니다. 35년 함께 산 부부가 노후에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아내의 노후 자금까지 딸에게 퍼준 결과였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연금 400만 원과 9억 아파트가 있으니 안전하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우리는 상위 10%의 은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연금 400만 원은 생활비로는 넉넉했지만 사업 자금으로 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9억 아파트는 살 곳이지 투자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전판을 스스로 깨고 빚을 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 신용대출 8천, 주택담보대출 1억 5천, 적금 3천 총 3억 7,800만 원을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는 5천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나머지는 내가 대출받아서 해봐.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맞아. 하지만 그때 저는 자식의 눈물 앞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라는 생각에 제 노후 전부를 걸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1호점이 8개월 차에 해온 51명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2억 2,80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억 넘게 썼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라는 생각에 1억 5천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도박꾼이 한 판만 더라고 외치며 파산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였습니다. 결국 손실은 3억 7,8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저는 9억 아파트까지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식 사업에 노후 자금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도와주려면 잃어도 괜찮은 금액,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정하십시오. 둘째, 프랜차이즈 본사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맹점주 성공보다 자신들의 수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 3곳 이상 직접 방문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셋째, 고정 지출의 무게를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월세, 로열티, 인건비 이런 돈들이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십시오. 넷째,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집은 살 곳이지 투자 자금이 아닙니다. 집까지 걸었다면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불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켰어도 저는 지금 9억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편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2027년 1월, 지금 제 생활은 이렇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입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를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월급 180만 원에 연금 250만 원 합쳐서 430만 원입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받던 400만 원보다 30만 원 많지만 혼자 쓰는 돈이라 오히려 남습니다. 빌라 관리비 6만 원, 건강보험료 15만 원, 통신비 7만 원, 식비 100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씁니다. 나머지 270만 원은 저축하고 있습니다. 빚이 없으니 마음은 편합니다. 9억 아파트에 살 때보다 15평 빌라가 훨씬 편안합니다. 집이 좁아서 청소할 곳도 적고 관리비도 거의 안 나갑니다. 가끔 마트 세일 시간에 맞춰 장을 봅니다. 50% 할인 스티커 붙은 과일을 고를 때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합니다. 명절에 문자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잘 지내요? 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내도 무릎 수술을 못했습니다. 제 탓에 돈을 나눠 가지다 보니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딸과는 6개월째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도 저도 서로에게 미안하고 원망스럽기 때문입니다. 딸은 사업 실패 후 다시 취업했다고 합니다. 사위 회사도 그만뒀다는 소식을 아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가끔 딸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무 야박했나? 그래도 도와줬어야 했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3억 7,800만 원을 줬는데 더 어떻게 도와주란 말입니까? 어느 날 경비실에서 쉬고 있는데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설 명절에 뵈러 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했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빠는 괜찮아. 딸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한테 받은 돈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감당 못할 무게를 지워줘서 미안하다. 이제 너는 너 인생 살아. 아빠한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답장하고 전화를 껐습니다. 자식을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이 복잡한 감정. 이게 노후를 망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선택의 대가라는 것을. 딸을 탓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돈을 준 건 저였고 집까지 담보로 잡은 것도 저였으니까요. 68세 연금 250만 원 받으며 경비 일하는 노인. 이게 제 현재이고 아마 앞으로도 쭉 이럴 겁니다. 70세가 돼도 75세가 돼도 제가 일할 수 있는 한 경비 일을 계속할 겁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둔 9,350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망이니까요. 가끔 예전 동창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야, 박길수, 요즘 뭐해? 골프 한번 치자. 저는 요즘 바빠서 힘들다며 거절합니다. 경비 일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내려놨습니다. 연금 250만 원에 월급 180만 원 합쳐서 430만 원이면 혼자 사는데 충분합니다. 빚도 없고 누구한테 손 벌릴 일도 없습니다. 작은 빌라지만 제 집이고 좁은 경비실이지만 제 일터입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이고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금이 많다고 집이 크다고 노후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 사업에 노후 자금 전부를 거는 건 사랑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도와주되 잃어도 괜찮은 만큼만 도와주십시오. 프랜차이즈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본사의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와 함께 결정하십시오. 혼자 결정한 선택은 결국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작은 경고등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 있다.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셔야겠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